자, 투자성 금융상품 살펴볼게요. 법에서 말하는 증권이라는 건 뭐냐? 추가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이게 증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채권과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은 뭔가요?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 때 받는 게 수익증권이었죠. 수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증서 수익증권. 그래서 펀드 하면 수익증권이 생각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계약증권의 키워드는 뭐였던가요? 그렇죠. 공동사업이 키워드입니다. 다음 중 이는 어떤 증권을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공동사업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다? 투자계약증권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이 있는데요. 이게 주의할 게 뭐예요? 파생결합증권은 파생상품이 아니에요. 파생이 결합된 뭐다? 증권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의로 가보죠. 파생이 결합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투자한 원금까지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은 뭐다? 증권의 한 종류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예탁 증권이죠. DR,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식을 맡겨놓고 해당 거래소에 맞게 재발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익증권 조금 더 살펴보죠.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죠. 자, MMF는 단기 상품이라고 그랬죠. 이 단기 상품이다 보니까 운용하는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가 75일 이내, 물론 이제 개인 MMF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해요. 어쨌든 가중평균 만기, 즉 만기를 좀 짧게 운용하라. 이게 MMF 제한, 운용 제한에 해당하겠고요. 적립식 펀드라고 있죠. 매달, 대표적으로 매달 하는 경우가 많은데 펀드를 한꺼번에 가입하지 않고 분할해서 가입하다 보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평준화가 됩니다. 자, 해외 펀드는 해외에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걸 추가로 설명해야 되죠? 환율 위험이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회사채, 배당주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고요. 인덱스 펀드라는 게 뭐냐? 인덱스 어떤 지표죠. 한국 주식시장이면 대표 지표가 뭐겠어요? 종합주가지수가 되겠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인덱스를 추종하는 평균 펀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장에 그대로 묻어가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감적 펀드라는 게 뭐냐? 펀드가 다른 펀드를 또 가입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브릭스 펀드라고 그러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에 분산돼서 투자되는 펀드. 자, 그 다음에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진정한 자산, 부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리츠라는 게 뭐냐? 고객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에 투자해서 배당하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헤지 펀드란 말은 소수, 사모라는 의미죠. 사적으로 만들어진 펀드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나 여유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돈을 모아서 다양한 투자 전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는요, 한 나라의 환을 공격하기도 하고 어마무시하죠. 자, 그 다음에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 좀 독특한 펀드예요. 펀드는 펀드인데 어디서?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트레이디드, 거래되는 펀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어디서 구입을 해요? 마치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HTS나 MTS로 구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란 말은 쉽게 말하면 대출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1% 움직이게 되면 2배다 그러면 2%가 상승하게 됩니다. 떨어질 때도 같은 논리로 떨어지고요. 인버스라는 건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리버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초 자산의 그 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구조. 이게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ETF는 일반적으로 보수가 저렴하고요. 펀드다 보니까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펀드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보다는 좀 더 수수료가 보수가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파생결합증권 다시 한번 살펴보죠. 파생이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수 이런 것들에 연동해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ELW라는 걸 보죠.
에쿼티가 주식이라는 거죠. 주식에 연결된 워런트, 어떤 옵션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콜, 팔 수 있는 걸 풋이라고 그럽니다.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건 뭐죠? 비싸져도 내가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익이 난다? 오를 때 이익이 난다. 콜. 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미리 정한 가격에 나는 팔 수 있어요. 비싼 가격에. 지금 무슨 말이냐? 떨어질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가 뭐다? 풋 ELW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ELS입니다. 에쿼티, 주식에 링크 연결된 링크 시큐리티스, 증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데 주식과 연결돼서 이제 주가 정해진 어떤 기초자산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의 수익 구조를 보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knock-out, 일정 정도 오르게 되면 어때요? knock-out, 없어지는 거죠. 이게 knock-out형이고요. 불 스프레드는 이런 경우죠. 이렇게 불이라는 게 올라갈 때 먹는 구조라는 의미고, 스프레드라는 게 사고판 그 차이, 이 차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죠. 볼 스프레드. 디지털은 영환이밀이죠. 이런 구조가 디지털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스 컨버터블은 이런 식으로 구조입니다. 일정 정도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게 돼 있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마이너스가 나는 거. 리버스 컨버터블. 조기 상환형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조기 상환하면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 이렇게 되죠. 자, 투자성 금융상품 살펴보시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ELS가 있죠. ELS가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증권사가 발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한국계 증권사가 훨씬 더 잘 만들기도 해요. ELS라는 상품을 기초로 해서 은행에서 만들면 디파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ELD가 됩니다. 정기예금 상품이에요. 주가에 연동하는 정기예금 상품이다 보니까 원금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예금자 보호도 됩니다. 왜? 정기예금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ELS를 펀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F가 됩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 형태로 중간에 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거죠. ELF. 자, 그런데 꼭 이런 구조가 주가에 연동해야 되느냐? 다른 파생 상품, 그걸 DL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에 연동한다거나 금 가격에 연동한다거나 수많은 환율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금리에 연동할 수도 있어요. 즉 주식은 ELS라고 하고요. 주식 외에는 derivatives, DLS라고 합니다. 파생연계 증권. 그래서 사실은 DLS가 더 넓은 뜻이에요. 근데 워낙 주가 관련 상품이 많으니까 주식은 ELS, 주식 외에는 DL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DLS를 펀드에 집어넣으면 DLF 펀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주식의 기초자산에 연동돼서 만들어진 펀드가 되는 겁니다.